검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놈의 새끼들. 아직 검찰에 제대로 꽂힌 인사라고는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래서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여진이 발표한 어제 오늘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윤갑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사표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김영란법으로 마무리를 해버려. 이런 사건을 공무원이 받지 말아야 될 돈 받았다.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그건데. 아니 김영란법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다 파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1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바로 파면인데 경고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런 개새끼들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경고가 징계래. 경고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니까 징계래. 그 경고 징계 아니에요. 징계가 뭐냐면 경고가 그러니까 파면, 해임, 그다음에 감봉이 제가 이제 잘린 이후에 저기 생겼더라고요. 감봉이 생겼더라고요. 그다음에 감봉 다음에 정직, 정직 다음에 견책, 그다음에 경고거든요. 경고. 네. 경고는 무슨 징계가 없어요.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징계라고 우기는 거야 지금 법무부에서. 경고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김영란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다 파면감입니다. 예, 100만 원이거든요. 아니 밥값도 아니 밥값이 9만 5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9만 5천 원 밥값만 해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다. 아 김영란법에는요 고의성이나 이해관계가 없어도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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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고의성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보좌관 보고 내 밥값 계산해라고 했는데 보좌관이 계산한 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런데 실제로는 저 사람이 계산한 거야 한꺼번에. 그럼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풀려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김영란법을 제정한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무력화시킨 거죠. 예, 그리고 김영란법.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특수활동비로 돈 나눠주고 지들끼리 비싼 밥 먹고 이 뿡짝뿡짝 됐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깊이 보면 이건 검찰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는 행위예요. 이게 최순실 사건,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과 내사 대상자들 간에 돈봉투가 오간 거는요.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돼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법 조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탄핵이 될 거라는 그 예상이 높은 게 사법 방해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 검찰 스스로가 사법과 그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사법부도 유린한 거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예전처럼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사례예요. 이거를 감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결과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다. 이건 두 가지밖에 가능성은 없어요. 두 가지 가능성은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정말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무마시키려는 의도. 또 하나는 혹여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 크게 키우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갈이 정도로만 끝내는 인사권 행사 정도로 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좌천된 사람들은 우병우 라인이잖아요. 이 우병우 라인들이 이번에 싸그리 걸린 건데 걔네들이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 최순실 정윤회 사건의 수사에서 다 그냥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걔네들한테 큰 이득을 주고 면죄부를 주면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애들의 주역이 얘네들인 거예요. 돈봉투 사건이 오고 간. 이게 단순히 돈봉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의지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단호하게 그 검찰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단호하게 이거는 좀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거를 검찰의 쿠데타다. 그리고 군이 사드 보고 안 한 것도 전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단호하게 근데 이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거의 악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들은. 왜 그러냐면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기 라인들은 지켰다라는
축하금이거든요, 이게. 축하금.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감찰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강력하게 국민 앞에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수사가 이 지경이고 국민을 장난쳤습니다. 경고가 징계다.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표 쓴 이유는 이 새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연금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연금 장난 아니게 많이 나거든, 이 새끼들. 그렇죠. 4,500씩 나오거든. 하면 될까 봐. 예. 연금 뺏길까 미리미리 쓴 건데 저는 이거 반드시 조져야 된다. 쿠데타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 이번에 충격 먹었어요. 저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하고 청와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다 있어요. 검찰청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쓴 게 1조 2,393억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다 썼냐? 특수활동비는 알겠지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내역을 내도 안 내도 돼요. 그럼 이 돈 누구냐? 다 지들 껌값이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무부가 2,707억을 썼어요. 특수활동비가 왜 검찰하고 법무부가 필요하죠? 저는 이걸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또 올라갔는데 국방부가 1조 5천억밖에 쓰지 않았어요. 특수활동비를. 그런데 어떻게 검찰청하고 법무부가 국방부보다 더 씁니까?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는데 특수활동비를. 그건 검찰이. 뻔한 거 아닙니까? 폭탄주 마셔야지. 바로 그겁니다. 폭탄주만 1조 2천억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초동에 그렇게 룸사롱이 많은 거예요. 그 폭탄주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폭탄주의 양대 원조가 있는데 검찰들하고 방송 쪽에서 폭탄주가 어마어마하게 마신다는. 아, 정말 저 약올라요, 지금. 우리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 묻혀가지고 청문회 같은 데 묻혀서 이게 지금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 쪽에는 출렁하고 있는 게 법무부에서 일단 그 아까 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이름이 워낙 특이하니까 다 기억에 남아요. 윤곽근이는 대구 고검장 하고 있었는데 이석수 감찰관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수사본부가 끓여질 때 서울중앙지검에 와가지고 수사팀 끓여가지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윤곽근이고요. 우병우 동기, 다음에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 대검공안부장, 다음에 전현준 대구지검장 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일단 발령을 해요. 이게 사실 그만두라는 뜻이거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그쪽으로 가. 이게 그만두라는 뜻이라서 자발적으로 이제 사표를 쓰게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병우 라인이 좌천된 내용을 보면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 검찰의 지휘권이 없는 부서로 다 발령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 핵심적인 지휘권, 수사, 기소에 대한 지휘권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러면 그냥 정말 한직이에요. 정말 한직이고 사표 내라는 의미인데 여기 그나마 그냥 사표 내고 나가면 자기 연금은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윤곽근은 우병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단 말이죠. 전정식은 어쨌든 지금 법무부 위원정호 TFT 팀으로 4.13 총선의 수사지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무죄나 가깝죠. 김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실로 세월호 사건 수사에 가담돼 있죠. 전현준도 마찬가지고 PD수첩 제작소 기소 광우병 관련해서 이것도 우병우 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상범이도 마찬가지죠. 정윤회 문건 수사지 아무런 책임 없다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수사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재수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재수사가 들어갔으면 이들을 한직에 보낼 게 아니라 직위해제를 시켜놓은 다음에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검사장급이라고 해서 다 애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게 왜 하위직등 시발 바로 잘라버리면서 지검장 이상은 다 이렇게 애우를 해줘야 되냐고 이 범죄자들을. 저는 이것부터가 없어야 적폐다. 아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신비님처럼 되는 거예요. 해직국문 되는 거야. 아니지 이 새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다가 잘린 거고 이 질적으로 나쁜 새끼들인데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해직을 무단으로 못 시키니까 알아서 나가줘 하는 건데. 아니 직위해제는 대통령 고위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이제 그들 수사가 노골적으로 뭐를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애청자분들 이해가 쉽게. 이 수사권이 만약에 경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 다 구속됐어요 벌써. 체포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은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있잖아요. 공무원의 비리를 잡으면 확실한 걸 잡으면 특진이에요. 특히 경찰은 공무원들이 비리 잡으면 특진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경찰한테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있다면 얘들 체포해다 수사해버려요. 그럼 특진한다고요. 경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기소 독점권 수사 독점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저 아까 얘기했지만 법무부가 검찰들이 1조 2천억 가지고 폭탄주 처먹을 때 우리 여고생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으로 했어요. 저 이거
정말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1조 2천억을 씁니까? 특수활동비를. 그 우병우 사단이라고 전에 뭐 박영선 의원이 한번 국회에서 폭로한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때 그 12명인데 그중에 10명이 지금 옷을 벗은거리는데 그러니까 우병우라고 하는 인물이 검찰의 요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꽂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김주현 대검 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윤갑금 대구고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유상범 창원지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종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병우가 꽂은 나인.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일반 공무원만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자들이 데리고 다닌 수사관과 새끼 검사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일단 뭐가지 치면 나머지 애들이야. 아니 그런데 이 새끼들 한번 주인을 모시면 주인을 끝까지 모셔 쌍놈 새끼들이. 그래서 저는 이 12명의 우병우 라인 앤드 이 새끼 검사 플러스 수사관까지 다 목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검사와 수사관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적폐를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문재인 방식은 나쁜 아닌 것 새끼들. 같고요. 그럼 한 100명 정도는 잘라버려야 그런 돼. 방식이 아니라 적극하다.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다시 제대로 된 검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지 다 쳐내면 이럴 사람이 그건 없어. 동의해요. 제4위화 교육이라고 하나? 씨발. 삼천교육대 같은 거. 그 검찰 조직이 얼마나 웃기는 조직이냐 하면은요. 문제 하나 낼게요. 대한민국의 차관급 인사가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는 행정부에만 그 319명의 차관이나 차관급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외교부고요. 외교부는 그 대사들. 대사들이 대사들. 있기 때문에 차관급들이 많아요. 그래서 112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검찰이에요. 38명이나 됩니다. 차관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아까 나왔던 지금 문제되는 애들 있죠. 각 뭐 차장 검사, 부장 검사. 38명 중에 씨발 12명을 지가 먹어버린 거야? 그렇죠. 총 38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고 3분의 1을 장악해버리네. 네, 그리고 근데 요직이기 때문에 거의 장악했다. 거의 이렇게 다 보시면 하죠. 전체 조직을 다 잡은 거고요. 이게 뭐 서울중앙지검장 잡으면 반. 그렇지. 그렇죠. 반이시지. 법무부 검찰국장 잡으면 3분의 1. 국정원 2차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잡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보면은 이제 뭐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게 차관급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기획조정부장, 반부패부장, 형사부장, 강력부장, 공안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차관급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헛소리했던 새끼들 그 다 나갔나요? 그 새끼들 다 벗었죠. 아유 영전했죠. 우병우가 마지막 벗었으니까. 아유 아직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차관급이 너무 많아요. 비대해요. 맞아요. 이거는 차관급에서 좀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조국 민정수석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장문에. 청탁 안 받아주실 걸? 답이 왔더라고요. 아 왔어요? 네, 왔는데 계급 좀 없애주세요 제발. 왜 검사 새끼들이 차관이 있고 부장검사가 있고 지검장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평검사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나라 검사가 계급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평생 계급. 단 월급을 좀 올려주면 됩니다. 평생 넌 검사만 해. 호봉에 따라서. 그럼요. 제발 좀 계급 없애주세요. 검찰이 개혁이 되는 부분 적폐 중에 적폐였죠. 그럼요. 우리가 이명박근혜 지나오면서요. 뭐 아까 뭐 PD 수첩 이야기도 나오고 뭐 4대강 이야기도 나오고 세월호 사건 정윤회 게이트 온갖 것들이 다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잘못돼서 나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병우 같은 놈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사건을 방향 틀어버려가지고 은폐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검찰 자체가 썩었고 지금 그 돈봉투 만찬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수사나 조사 대상이던 사람들 수사 다 끝내놓고 지들끼리 술 마시고 놀아. 그게 뭡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의 쫄따구로 항상 평생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누군가의 쫄따구다. 그런데 그 쫄따구가 저는 검사라고 생각. 검사가 우두머리다. 모든 있잖아요. 죄의 최고봉은 검찰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모든 범죄의 악의 축은 우두머리는 검찰이다. 쓸데없는 말을 앞에 넣었잖아요. 알았어요. 문재인도 누구의 쫄따구도 해놓고 이렇게 논리를 하면 문재인도 검찰의 쫄따구가 되는 거야. 왜 쫄따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지금 왜? 왜? 이 검찰이 어찌 해버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죽어요. 그 말이었어? 네,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냐면 검사의 개인은 별거 아닐지 몰라요. 근데 이 검찰의 조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시간 문제고요.
보세요 한번 박근혜 5촌간인가요? 5촌간 살인 사건 보세요. 덮어버린 거. 그거는 시대의 그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덮어버리잖아. 마약 사건이요? 웬만한 건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검찰을 저렇게 놔둔다고요? 저는 강력한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적폐에 빠져나갈 수 있다. 검찰만 제대로 선다면 대한민국 반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이것이 키워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초기에는 일반 검사들이 바뀌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말고 평검사들을 모아놓고 검찰의 풍토를 바꾸자고 했던 건데 그랬던 그게 거죠. 틀렸다는 거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달았다고 보고요. 예. 그 모든 인사 발령들이 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연구위원 같은 걸로 내려보내. 그렇죠. 예. 그거는 그만두란 뜻이고 그러니까 니들 다 알아서 나가줘 하는 신호거든요. 그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죠. 오케이. 계속해서 바꿔 나가겠죠. 그러면서 엎으면 예.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잠깐 붙자는 거야 내 말은 크게. 그럼 근데 나라가 더 사실은 혼란스러워져요. 검찰 같은 조직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이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조직에서는 명령 때려서 그렇다고 걔네들이 군대 동원해서 무슨 쿠데타 일으킬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를 놈은 제대로 잘라주고 그리고 임명할 사람 임명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가 임명권자는 나야.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는 가장 더 바람직한 검찰이라고 보고요. 그들한테 지금의 여당이 불리하고 유리한 수사를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하려면 법은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법 집행해라라고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어쨌건 그 검찰이 꼭 나라를 지키는 어떤 정의 근간이었지만 사실 가장 먼저 타도해야 될 적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검찰은 정말 많은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 촛불 켜고 적폐 없애자고 싸울 때 폭탄주 처먹고 돈봉투질을 했고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네. 검사실에서 섹스하고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딸딸이 치고 씨발 여검사는 스폰서 대다가 바람피다 걸리고 이게 뭐 검찰에 내 기억난 게 있어요 검찰에? 예. 맞아 진짜 검찰이 정의를 위해 싸운 게 거의 없어. 없어요. 멋진 그 젊은 검사가 모든 외압을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를 구속 기소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어. 홍준표는 바로 잡아갔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지금. 예. 그런 검사가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 검찰 조직이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셀프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없죠. 자정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네. 없다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내패를 다 보여줬기 그리고 때문에. 개혁을 막아낼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나서야 되는 거고요. 수사권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공수처 만들어서 이렇게 돈 봉투 오고 갔던 9만 몇천 원짜리 밥 먹고 같이 돈 서로 경력금 나눠주고 했던 거가 걸릴 때는 공수처에서 잡아가지고 아주 적법한 절차로 수사를 해서 다 파면시킬 수 있게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경찰대하고 사법시험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이 그들만의 사법시험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내년에 없어지니까. 예. 경찰대학도 폐지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청문회 이야기하고 검찰 뭐 주로는 이야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끼리 중지를 모아 보니 강경화도 임명 강행해. 국민 뜻대로 해. 일부 뭐 야당과 언론이 협잡해가지고 좀 이상한 후보자처럼 만들어놨지만 결정적인 오히려 미담만 나왔습니다. 부모님 다 모시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저는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맨날 눈물 난대. 울지도 않으면서. 김희수나 강경화나 국민들이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미담도 나오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경해달라고 성명서까지 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다음에 자기를 사형 선고를 내렸던 37년 전에 그분이 청문회에 찾아와서 아니다 됐다. 화해하는 모습. 그건 진짜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 이런 청문회 봤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의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 사람이 먼저야라는 그런 정치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제발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고요. 좀 이제 희망을 만들어 가봅시다. 예. 당신들이 그렇게 뭐 뒷다리 잡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당신들 제1야당을 안 알아줘. 당신들이 다시 깨어났을 때 국민의 품으로 오는 거지. 아직 당신들은 악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 품으로 와야 돼요.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요. 예.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검찰 개혁도 약한 네.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하는 것도 예. 알아서 다 해. 네. 그 지지율 안 떨어져. 예. 오히려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올려준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걔네들한테 큰 이득을 주고 면죄부를 주면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애들의 주역이 얘네들인 거예요. 돈봉투 사건이 오고 간
이게 단순히 돈봉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과 민정수석의 의지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좀 단호하게 그 검찰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단호하게 이거는 좀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거를 검찰의 쿠데타다. 그리고 군이 사드 보고 안 한 것도 전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단호하게 근데 이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거의 악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검찰들은.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기 라인들은 지켰다라는 축하금이거든요, 이게. 축하금.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감찰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강력하게 국민 앞에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수사가 이 지경이고 국민을 장난쳤습니다. 경고가 징계다.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표 쓴 이유는 이 새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연금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연금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오거든 이 새끼들. 그렇죠. 4,500씩 나오거든. 파면될까 봐. 예, 연금 뺏길까 미리미리 쓴 건데 저는 이거 반드시 조져야 된다. 쿠데타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예상이 높은 게 사법방해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 검찰 스스로가 사법과 그다음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사법부도 유린한 거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해서 예전처럼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사례예요. 이거를 감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결과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다. 이건 두 가지밖에 가능성은 없어요. 두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한 가지는 정말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무마시키려는 의도. 또 하나는 혹여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너무 크게 키우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갈이 정도로만 끝내는 인사권 행사 정도로 해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좌천된 사람들은 우병우 라인이잖아요. 이 우병우 라인들이 이번에 싸그리 걸린 건데 걔네들이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 최순실 정윤회 사건의 수사에서 다 그냥 두 번째, 저 이번에 충격 먹었어요. 전 특수활동비가 국정원하고 청와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다 있어요. 검찰청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쓴 게 1조 2,393억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에다 썼냐? 특수활동비는 알겠지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내역을 내도 안 내도 돼요. 그럼 이 돈 누구냐? 다 지들 껌값이고요.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무부가 2,707억을 썼어요. 특수활동비가 왜 검찰하고 법무부가 필요하죠? 저는 이걸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또 올라갔는데 국방부가 1조 5천억밖에 쓰지 않았어요. 특수활동비를. 그런데 어떻게 검찰청하고 법무부가 국방부보다 더 씁니까?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쓰는데 특수활동비를. 그건 검찰이. 뻔한 거 아닙니까? 폭탄주 마셔야지. 바로 그겁니다. 폭탄주만 1조 2천억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초동에 그렇게 룸사롱이 많은 거예요. 폭탄주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폭탄주 양대 원조가 있는데 검찰들하고 방송 쪽에서 폭탄주가 어마어마하게 마신다는. 정말 저 약올라요 지금. 우리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 묻혀가지고 청문회 같은 데 묻혀서 이렇게 지금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 쪽엔 출렁하고 있는 게 법무부에서 일단 그 아까 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이름이 워낙 특이하니까 다 기억에 남아요. 윤곽근이는 검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놈의 새끼들. 아직 검찰에 제대로 꽂힌 인사라고는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래서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여진이 발표한 어제 오늘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윤갑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사표를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김영란법으로 마무리를 해버려. 이런 사건을 공무원이 받지 말아야 될 돈 받았다.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그건데. 아니 김영란법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다 파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1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바로 파면인데 경고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런 개새끼들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경고가 징계래. 경고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니까 징계래. 그 경고 징계 아니에요. 징계가 뭐냐면 경고가 그러니까 파면, 해임, 그다음에 감봉이 제가 이제 잘린 이후에 저기 생겼더라고요. 감봉이 생겼더라고요. 그다음에 감봉 다음에 정직 다음에 견책, 그다음에 경고거든요. 네.
경고는 무슨 징계가 없어요.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징계라고 우기는 거야 지금 법무부에서. 경고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김영란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다 파면감입니다. 예, 100만 원이거든요. 아니 밥값도 아니 밥값이 9만 5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9만 5천 원 밥값만 해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다. 아 김영란법에는요 고의성이나 이해관계가 없어도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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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고의성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보좌관 보고 내 밥값 계산해라고 했는데 보좌관이 계산한 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런데 실제로는 저 사람이 계산한 거야 한꺼번에. 그럼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풀려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김영란법을 제정한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무력화시킨 거죠. 예, 그리고 김영란법.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특수활동비로 돈 나눠주고 지들끼리 비싼 밥 먹고 이 뿡짝뿡짝 됐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깊이 보면 이건 검찰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한 행위예요. 이게 최순실 사건,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과 내사 대상자들 간에 돈 봉투가 오간 거는요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돼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법조항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탄핵이 될 거라는